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 토크팡입니다. 관광하면 제주의 대표적인 산업이지만 계속해서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대외적인 영향도 있지만 우리의 관광 정책은 어떤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속의 강철남 의원, 강동훈 제주특별야치도 관광협회장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제주 하면 관광인데 요즘 맥을 못 추고 있습니다. 관광지마다에는 관광객을 제대로 찾아볼 수 없다라는 말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우선 제주 관광시장의 현재 분위기를 먼저 듣고 토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동훈 회장께서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예, 현재 관광시장은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주로 오는 항공편의 공급 좌석이 크게 감소했고 경기 침체와 정세 불안 등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관광시장이 전반적으로 크게 위축되어 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은 9.2% 정도 증가는 했지만은 특히 내국인 관광객의 경우 경기 침체로 소비 심리가 많이 위축되어 있고 주말이나 연휴 등의 항공편 인기 도성과 시간대는 좌석 확보가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저희 협회에서는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좌석 확보뿐만 아니라 평일에 비교적 한산한 노선을 활용하여 제주를 방문할 수 있는 수학여행과 기업 단체들에게 인센티브 제공을 하여 관광객 유치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뭐 해안도로의 상가, 뭐 중소형 호텔들이 매물로 많이 나왔다라는 좀 얘기도 많이 듣고 있는데 실제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실제로 관광 현장을 찾아가 보면 예전에는 공시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활발했던 해안도로나 시내 상권 등 대부분 지역이 최근에는 비어있는 점포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을 만큼 관광객 감소가 경기가 많이 얼어붙은 상황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매물도 많이 나오면서 매각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부분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호텔 성급에 따라서 매각하는 사유가 틀립니다. 특급 호텔의 경우에는 운영에 대한 어려움보다는 호텔 가치가 상승하고 투자자들이 관심이 높아지며 기업 내부에서 자산을 현금화하여 신규 사업에 투자하거나 재무 구조를 개선하려는 목적으로 매각을 진행하는 반면에 중소형 호텔들은 이용객이 감소하면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상황으로 어쩔 수 없이 매각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중소형 호텔들이 좀 문제가 심각하네요. 심각하고 있습니다. 강철남 의원께서는 이제 지역구가 이제 연동이지 않습니까? 뭐 누에마루 거리도 있고 특히 이제 관광객들이 많이 몰리곤 하는 지역인데 요즘 분위기 어떻습니까? 이게 누에마루 거리 과거에 바우젠 거리라고 했던 2010년도에 만들어져 가지고 지금 이름이 변경됐습니다만은 관광에 관련된 지역 단위로 가장 핫한 지역인데 이 지역도 임대 문의하는 상가가 계속 눈에 보이기 시작한 부분 그리고 간간히 관광객이 지나다닙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에서 소비하는 형태가 과거하고 많이 달라졌다는 상인들의 얘기 뭐 우리 국내외적인 경기 침체와 정치 상황에 맞물린 적도 있지만 관광객이 늘어나 보이진 않은 게 아마 일반적인 평인 걸 같고요.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뭐 협회나 공사를 중심으로 해서 거리 공연, 거리 예술제를 만들어서 보다 많은 사람들한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많이 모자라고 눈에 보이는 효과도 물론 좀 적어 보인다. 그리고 조금 전에 협회장님이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매각 얘기했지 않습니까? 우리 매종 호텔 매각 얘기도 나오는데 이게 아마 제주 초기 관광 산업의 어떤 큰 기준이나 시점일 거라고 보이는데 다시 매각 계기가 나온다는 게 아마 우리 연동 또는 우리 제주의 어떤 관광 산업이 새로운 전환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사실은 우려도 좀 있습니다.
아까 소비 행태 좀 달라진다는 얘기도 하셨는데 씀씀이가 작아진다 이런 말씀인가요? 예, 작아지고 있습니다. 예. 관광객들은 어느 정도 오지만 실제 소비 활동은 예전만 못하다. 네, 내국인들이 분명히 줄어들었습니다. 내국인들이 소비 구조를 받쳐줘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확실히 소비가 적어졌고요. 중국 관광객을 중심으로 하는 외국인 소비가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우리가 가방을 끌고 다니는 거리에서 보는 분들도 마찬가지. 아주 적은 소비를 하고 있고요. 제가 사실 풀빵 장사하는 그 사장님하고 대화를 했는데 예. 아주 핫하게 풀빵을 하나 사고 촬영하고 하나씩만 사고 간다 정도까지 얘기하는 거를 보면서 많이 달라졌다. 그래서 우리 도정에서 관광객 숫자만으로 관광산업 전체를 평가하기는 좀 더 문제가 있다고 봐집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 제주 지역의 관광시장 변곡점은 코로나19를 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해 5월 코로나19 감염병 재난 위기가 가장 낮은 단계로 낮춰지면서 코로나 엔데믹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우리 강동원 회장께서는 코로나 엔데믹 시대 전 세계적인 관광시장 동향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예, 제주 관광이 지금까지 오면서 여러 번 변곡점이 있었습니다. 예. 예, 그 중에서도 코로나19는 제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 관광 산업 구도의 변화나 여행객들이 그 패턴 변화 등 전체적인 관광 흐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태가 아니었나고 생각합니다. 예, 코로나 시기에 해외로 나가지 못하는 여행 수요가 제주로 집중되면서 많은 내국인이 제주를 찾아주면서 반사이익을 얻었습니다. 근데 이후에는 코로나 시대가 그 억제했던 해외 여행에 대한 심리가 폭발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여행 인구가 지금 급격히 지금 증가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안전이나 위생에 대한 중요도가 높아지면서 단체 여행에서 소규모 여행으로 변환되었고 관광 패턴도 그 이미 알려진 관광지 위주가 아니고 또 짜여진 관광 코스보다는 자기가 개인적으로 직접 가보고 싶은 곳을 찾아내는 맞춤형 여행으로 변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대전환이 세계적인 화두로 떠오르면서 관광에서도 모바일 앱 그리고 또 AI 등을 활용하여 여행 계획을 세우는 것부터 예약, 결제까지 모든 부분을 디지털 기술로 대체되면서 대형 OTA 플랫폼들은 큰 성장을 보이고 있지만은 반면에 또 영세한 사업체들은 급변하는 환경에 적응을 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모바일 앱이나 AI로 계획을 세운다면 중소형 여행업체들은 진짜 굉장히 어렵겠네요.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강 의원께서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예, 전체적으로 아까 사회자님이 얘기했지만 코로나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바뀌는 변곡점이라는 표현 썼는데 사실 중요한 얘기고 우리 지역에서도 뭐 공사협회든 종사자든 우리 도정이든 이 준비를 해야겠다. 빠르게 적응을 해야겠다는 부분에 동의를 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거라고 보이고요. 이거 한 몇 가지 측면으로만 살펴보면 항공이라는 부분에서의 협회장님도 얘기했지만 적어지고 늘어나오는 이런 관계 그리고 항공이 외국으로 더 많이 빠지는 이런 부분까지도 봐야 되겠지만 실제 코로나 이전 상황에서 한 75% 80%까지 회복은 됐지만 내국인들은 회복되지 않은 상태를 눈여겨봐야 될 거고요. 큰 호텔을 중심으로는 점차적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중저가 호텔은 힘들어하고 있다. 이런 부분도 보이고요. 그리고 면세점 얘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 제주도 지역에 이렇게 세외 수입도 관련돼 있지만 중국 관광객 중심의 면세 사업이었는데 중국 관광객의 소비 구조가 상당히 바뀌어서 아주 문제가 있을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또 중국의 정책하고도 연관이 되겠습니다. 중국이 자국 면세 산업을 육성해서 자국에 많은 공간을 만들어놔서 우리 지역의 관련 관계자들하고 대화를 나눠봐도 그 당시와 똑같은 숫자가 와도 상품을 판매하는 수요액은 상당히 차이가 난다, 적어졌다 이렇게 봐서
전체적인 관광과 관련된 모든 영역의 분들이 이 변곡점을 어떻게 적응할 것인가, 이게 아마 우리 제주 관광의 큰 화두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제주로 좀 좁혀 보면 한때는 연간 한 1,500만 명 관광객 시대였었지만 최근 3년간 통계를 보면 1,300만 명 시대로 줄고 있습니다. 특히 뭐 앞서 지금 계속 얘기가 되고 있지만 외국인 관광객의 감소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현상 어떻게 봐야 할까요? 예, 이게 한 몇 가지로 다시 나누어서 특징적으로 보면 또 해외 여행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돼 있다. 그리고 2003년도에 출국자 수가 2,600만 명입니다. 그리고 2024년도에가 2,800만이 넘습니다. 아마 올해는 3,000만 명이 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엔데믹 이후에 해외 여행에 대한 수요, 그런 그 의지, 본인이 가고자 하는 의지, 이런 게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아마 해외로 많이 가는 부분도 있고요. 또 저가 항공도 해외에 많이 진출해 있어서 더 쉽게 갈 수 있다는 특징이 있고요. 우리 제주도 상황을 맞물려 보면 제주도 여행 비용이 상승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한 20%에서 30%로 통계로 보여지는데요. 이런 게 전국 단위 여행객들에게는 이 정도의 액수면 외국으로 가도 되지 않을까라는 이미지가 그런 부분에 고착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한번 갔다 왔으니까 뭐 제주도는 그리고 외국으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어떤 관광의 매력도가 조금 떨어졌다는 측면도 있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우리 지역의 교통이나 이게 혼잡하고 렌트카 이런 관계도 나름 서비스가 좀 약하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좀 달리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중국 관광객이 평이하게 오지만은 소비 패턴이 달라졌어요. 이걸 어떻게 대응해낼까, 이런 부분에서도 공통적인 대응책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동남아 관광 인구에 흡입하는 그런 전략도 맞물려 가지고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 강동원 회장께서는 내국인 관광객 감소세 이런 분위기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예,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 내국인 관광객이 이제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먼저 감소에 대한 이유를 살펴보자면은 경기 침체와 또 정세 불안으로 인한 소비 심리 위축하고 또 제주행 항공기의 공급 좌석 수가 감소가 아주 큰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은 제주는 섬이라는 그 지리적 특수성 때문에 내륙의 그 타 지자체에 대비해서 접근성 영향에 굉장히 많은 그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항공기 공급 좌석이 전년도보다 거의 30만 석 가까이 감소하였습니다. 항공은 우리 도민들도 뭐 필수 교통수단이다 보니까 도민들이 관광 수요는 그대로 유지되었는데 감소되는 좌석은 100% 관광객들한테 영향을 줄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현재도 관광객이 원하는 요일과 시간대 항공권 구하기가 어려운 시점입니다. 이와 더불어 시장 경제 논리상 여러모로 제주도의 그 비용적이나 심리적 접근성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고요. 감소세는 보면은 최근 제주와 연관하여 생성되었던 부정적인 이슈들로만 기인했다고는 볼 것이 아니라 접근성과 또 대내적인 분위기 등 복합적인 요인들이 결과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탄핵 사태도 있고 무한 항공기 사고 문제도 있고 뭐 강연 뭐 여러 가지 좀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런 문제들이 좀 복합적인 게 아닌가 싶은데 이 문제를 한번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제주하면 여전히 비싸다라는 이미지가 너무 강합니다. 특히 뭐 중앙 언론사 같은 경우에는 뭐 제주 갈 돈이면 일본이나 동남아를 간다라는 이제 보도로 좀 이 같은 분위기를 좀 더 부추기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받고 있는데 이 문제 어떻게 봐야 할까요?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한 이미지 회복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느껴지고요. 사실상 제주가 외부에서 소비재가 들어와서 물가가 비쌀 수밖에 없는 한계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코로나 이후에도 그거보다도 더 많이 비싸졌거든요. 몇 가지를 보면 항공도 그 당시부터 지금까지 이 상승된 걸 보면 일본 오사카나 뭐 베트남이나 차이 없거나 비슷하게. 그리고 숙박비 같은 것도 우리가 20-30% 올라서 오히려 싼 지역이 생겨났습니다. 외국에. 그리고 렌트카 같은 경우도 오히려 비싸졌고. 그리고 우리 특산물인 뭐 수산물 이런 아주 최소한의 소비재까지 이 물가가 상승해서 이런 더 문제가 있어 보이게끔 관광객이 느끼게 하고요. 그리고 아까 사회자님이 얘기했던 일부 중앙언론이나 여행 유튜버, SNS에서 아주 작년, 재작년에서 비계 삼겹살이라든지 해수욕장 그 문제, 이런 바가지 문제 이런 게 아주 안 좋게 지금 인식이 돼서 해외여행 선호도 상승이라는 이미지는 제주로 외면하는 이미지까지 고착화 될 정도로 지금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이거를 빨리 회복하기 위한 노력, 이게 뭐 그 관광 관계자만 해서 되겠습니까? 도민도 해주셔야 되고 도정에서도 노력해 주셔야 되는데, 최근에 우리 TV극에 폭삭소가 수다른 그 TV극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보면서 분명히 이미지 회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은 있다. 긍정적인 효과. 그런 부분에서 좀 노력이 좀 많이 필요하고요. 여전히 우리나라에서 우리 제주 여행이 강력한 영역입니다. 여기서 조금만 더 노력을 하면 당연히 부정적 이미지만 좀 줄여주시면 나름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구성원 전체적인 노력과 고민이 더 많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런 비싸다는 이미지 업계에서는 굉장히 큰 타격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아까 그 강천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제주는 그 지리적 특성상 항공료가 추가되기 때문에 여행 경비가 그 내륙 여행하고 비교하면은 금전적인 부담은 분명히 있는 게 사실입니다. 게다가 또 최근 항공사 그 제주편 공급석을 많이 감축함으로 인해서 공급과 수요의 논리에 의해 항공료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지금 뭐 보면은 돌아오는 5월에 그 어린이날 연휴 항공료만 보더라도 제주 김포 왕복 항공료와 제주 후쿠오카 그리고 김포 상하이 금액이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공료를 제외한 그 현지에서 경비 부분만 생각했을 때는 제주가 유독 비싸다. 동남아 일본보다 비싸다는 말은 성급한 그 일반화의 오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주에서는 뭐 숙소 같은 경우에 게스트하우스부터 하이엔드급 호텔까지 다양한 금액대의 숙소가 있고, 그리고 또 뭐 렌트카 또한 경차도 있지만은 외제차까지, 그리고 또 그 외에 또 관광지나 식당 등도 다양한 금액대가 있습니다. 이를 조합한 관광객이 그 개별의 선택에 맞게 여행 경비가 산출되는데 즉 제주 여행이든 해외여행이든 어떤 일정의 여행을 하는지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제주 여행이 비싸다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오해이자 편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밖에 우리 출연자께서 보시기에 우리 제주 관광의 약점, 문제점 좀 더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 게 있겠습니까? 그 먼저 제주 관광 산업 구조에 대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앞서 호텔에 대한 부분도 말씀드렸지만은 같은 업종 내에서도 양극화 현상이 지금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체 업종 간에도 문제는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제주는 그 영세한 관광 사업체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크게 흔들리는 상황이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개선을 해야 나가야 될지 좀 고민이 필요하고요. 또 대형 OTA 플랫폼 시장이 독점하고 있는 최근에 그 렌트카 업계도 문제가 되고 있지만은 대형 업체들이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등 대형 업체들이 그 시장을 독점하면서 영세 사업체는 점점 멀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관광객으로 인한 수입이 도외로 유출되면서
관광으로 인한 수입이 지역 사회에 온전히 환원되지 않은 것도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2월 기준 통계를 보면은 항공 공급석이 약 한 10.4% 감소했는데 내국인 관광객도 이와 비슷한 수준인 한 12.2%가 감소했습니다. 공급석 축소가 관광객 감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이 통계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이러한 공급석의 그 축소는 항공 요금이 오르고 또 전체 관광 요금이 상승으로 이어져서 이 제주에 부정적인 영향을 굉장히 많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정체되어 있는 관광 인프라 부분도 분명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예전에는 한국의 관광 1번지라고 하면은 제주가 당연하다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맞습니다. 최근에는 다른 지자체들이 그 관광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고 인센티브를 확대하면서 제주도의 경쟁력에 대해서 밀리는 위기가 지금 찾아오고 있고요. 이거를 극복하려면은 제주가 그 특별자치도로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신규 관광 인프라를 발굴하고 그리고 또 제주만의 특례를 발굴하는 노력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강철라님은 어떻습니까? 예, 우리 뭐 회장님 의견에 뭐 거의 예. 대부분 동의를 하겠습니다. 비용의 경쟁력이 부족하다. 물론 개선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계속된 얘기고요. 좀 차별화가 좀 부족하지 않을까. 그래서 차별화가 될 필요가 있다. 우리 제주에 가면 몇 년 전에 갔을 때나 지금 갔을 때나 거의 비슷하다. 이런 부분에서 좀 더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리고 예라고 하면 예지만 좀 순발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한라산 일일 방문객 1,000명이거든요. 이런 데 수학여행 때는 살짝 규모를 늘려보고 좀 보호가 필요한 시기는 좀 줄이고 이런 이제 순발력 있는 행정이든 관광 패턴이 좀 있으면 하는 생각도 좀 해보고요. 그리고 아무리 핫한 지역도 순간순간 변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야간 관광 얘기를 하는데 중간에 여수 바다가 얼마나 좋았습니까? 지금 싹 무너졌거든요. 물론 거기 경제 현상하고 맞물려 있지만 근데 최근에 경주의 황리단길이라든지 강릉의 경포대의 해병 문화공원이라든지 커피 핫하게 다시 돌아가고 있거든요. 이런 거를 봐더라도 분명히 우리 제주는 강하게 차별화를 할 게 분명히 있다. 그래서 현장에서의 좀 고민이 좀 더 필요하다고 보고요. 근데 맞물려 가지고 관광 산업이 구조적인 취약성이 있습니다. 이거는 좀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겠는데 우리 지금 여러 가지 관광에서 나오는 수익 이런 부분이 대기업이나 외부 자본 위주로 이게 빠지는 형태라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느끼기에 상생하는 분위기가 좀 부족하다고 느껴지거든요. 이게 많이 필요하다. 런케이션, 오케이션 얘기도 많이 하지만 이런 부분에서 전통시장과 마을 숙박을 연계하는 거라든지 로컬 브랜드를 육성한다든지 하는 조금 차별화된 식의 노력 분명히 필요하다. 이렇게 저는 느껴집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제주를 찾는 관광객 패턴을 보면 내국인이 줄어드는 반면 그나마 외국인은 늘고 있습니다. 우리 관광시장에서 보는 내국인 관광객, 외국인 관광객의 특징 어떻게 됩니까? 첫째 그 내국인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국인 관광객 특징은 코로나 이전에는 40, 50대 중장년층 중심으로 한 단체 관광객들이 많았습니다. 줄을 이뤘는데 최근에는 20, 30대 MZ세대들이 개별광으로 많이 이렇게 주도층이 변화하고 있어요. 이로 인해서 관광객 그 주요 방문지나 소비 패턴도 면세점이나 대형 관광식당에서 그 중저가 숙박시설 위주에서 뷰티용품 또 그리고 또 소매점이나 도민들에게 또 입소문 난 그 도민 맛집 그런 식당들로 많이 이렇게 그 변하고 있고요. 그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K-푸드나 그 K-푸드 때문에 그쪽으로 관심이 많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 30대 그 개별 관광객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고
또 국적별로 보면은 예. 중국, 대만, 홍콩 순으로 방문객이 좀 이렇게 많이 좀 증가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우리 제주도가 이제 관광객 유치를 위해 다양한 이제 마케팅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효과를 놓고는 좀 평가가 엇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강철남 위원은 제주의 관광 정책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예, 이게 여러 분야에서 노력이 더 돼야 된다라고 봐지고요. 네. 일단 한 몇 가지,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눠서 설명을 예.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해외 마케팅은 뭐 이게 반드시는 아니지만 예. 뭐 관광공사를 중심으로 해서 뭐 한류라든지 K-팝 이런 거를 중심으로 해서 마케팅을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좀 재방문하도록 유도하는 형태의 노력. 그리고 두 번째는 MZ세대의 맞춤형 전략이 필요하다. 예. 이게 뭐 이미지하고도 연관이 되고 MZ세대가 SNS 활용을 엄청나게 잘하거든요. 그렇죠. 조금 더 긍정적인 영역에서 반응할 수 있도록 하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 같다. 물론 협회라든지 여행사도 예. 여행사라든지 단위 사업장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도민이 주는 그 호감도가 분명히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노력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게 아마 작년에 카드 사용을 중심으로 지역을 평가한 적이 있습니다. 관광객을. 예. 그래서 이게 제주 시내 중심하다가 이제는 애월 그리고 성산 뭐 이런 쪽으로 이렇게 퍼져나가고 있어요. 이거는 MZ세대가 개인별 관광객해서 연결시켜서 지역이 넓어지는 효과가 분명히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마케팅을 충분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 예. 그리고 제가 좀 고민해 본 게 있는데 지금 도정의 관광의 중심인 관광국에는 관광 전문가를 활용을 많이 했었는데 예. 물론 당연히 많이 활용했죠. 저는 이 부분에 홍보 전문가도 좀 끼어서 같이 했으면 예.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을까. 뭐 SNS 홍보라든지 뭐 육지부의 뭐 충주시의 입국 공무원이 하는 사례도 있지만 이런 식의 어떤 뭐라도 해봐야 되니까 이런 노력은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홍보 전문가? 예, 저는 느껴집니다. 예. 우리 강동원 회장께서는 우리 제주도의 관광 정책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예, 우선 지난해에 예. 그 비계 삼겹살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걸로 인해서 제주 관광이 고비용, 고물가, 불친절 등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제주 관광이 곤욕을 엄청 치렀어요. 예, 맞습니다. 예.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저희가 도청하고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업계와 함께 제주와의 약속 캠페인을 추진했고 전국으로 돌아다니면서 홍보도 열심히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제주 관광불편신고센터를 운영하면서 관광객의 불편을 신속히 처리하고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그 결과 우리가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불편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 악재 속에서도 작년에 그 관광객이 늘어나서 긍정적인 결과를 얻으면서 제주도가 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고 또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도에서 지난해부터 운영하고 있는 비상대책위원회를 통해서 하고 있죠. 도와 공사 그리고 컨벤션 센터가 현안 사항들을 공유하고 사업들을 발굴하면서 각 기관별 사업들이 효율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협업 방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는 점도 긍정적인 면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최근에 내국인 관광객 감소에 대해서도 관광객 유치를 위해 도청과 같이 협업하면서 수학여행을 비롯한 단체 패키지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정책 사업들을 발굴하고 또 현장 홍보를 진행하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뭐 좀 현업에 계신 입장으로서 앞으로 좀 제주의 관광 정책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뭐 좀 좋은 대안 있으면 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지금 그 전국의 지하철에서 그 인구 소멸로 인한 그 대응 정책으로 관광 투자에 힘을 많이 쏟고 있습니다. 우리 제주도도 유치 마케팅과 관광의 만족도 개선,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 위해서 도 차원에서 관광 산업을 우선순위에 두고 지속적인 투자와 유치 마케팅 그리고 수용태세를 개선하여
양립해서 키워놔야 될 것 같아요. 예. 특히 도내의 소규모 관광 사업체들이 내외부의 경쟁 속에서 큰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사업체들이 경쟁력과 서비스의 질적 강화를 위해서는 큰 힘을 쏟아주기를 부탁드리고 있고요. 또한 관광은 저희 같은 관광 분야의 일뿐만이 아니고 교육, 상업, 특산품 등 제주 지역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요한 산업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 협회도 교육청 그리고 벤처기업 그리고 디지털 관련 산업과도 많은 협력과 논의를 통해 관광 산업을 개선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도민 여러분들께서도 관광이 나와 불리는 일이 아니고 지역 부흥을 위해 함께 키워나가야 하는 중요한 사업이라는 점을 인지해 주시고 도민으로서 따뜻한 마음으로 함께 여행 계획을 맞아주고 반겨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강철남 의원께서도 우리 제주 관광 발전 전략에 대해서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예. 지금까지 뭐 여러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저는 이게 뭐 일회성이나 단순한 방문지가 아니어야 되겠다. 그래서 뭐 지속 가능하고 경쟁력이 있어야 되겠다는 부분에서 고민이 더 필요하다라고 느껴집니다. 뭐 일단 내국인 대부분의 관광의 중심이 되는 내국인에게는 글로벌한 형태의 관광으로 좀 확대하고 뭐 내국인에게 대한 전략, 외국인에 대한 전략은 물론 달라야 되겠지만 직접 맞출 수 있는 맞춤형 전략이 필요하다. 그리고 도정 차원에서 노력도 이 부분에서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우리 협회장님께서 해외 직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노력도 필요하다고 그리고 비행기 문제 이런 것도 해주셨는데 이런 부분에 도정의 노력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좀 비싸다, 불편하다 이런 부분은 가성비가 좀 좋다, 좋아지고 있다, 좋아졌다 이런 식이 제주가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공공형 형태의 뭐 렌트카라든지 대중버스라 이런 부분의 고민 그리고 이거와 맞물려 가지고 비싸도 또는 약간 비싸지만 이유 있는 비쌈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네스코에서 지정한 세계자연유산인데 당연히 보호를 해야 되고 우리가 조금 비싸게 관광을 해야 되는 이런 이미지 좀 메이킹도 필요하다고 느껴지고요. 그리고 좀 자주 가고 싶은 곳에 하나가 제주가 되었으면 하는 이런 식의 전략. 그리고 물론 우리 제주에서 많이 시도를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머런케이션, 워케이션 얘기도 있고 디지털 노마드 얘기도 있는데 이런 부분을 더 확대할 필요가 있고요. 조금 전에 지역과 연계를 해야 된다라는 의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예를 들어 보면 배달앱 있지 않습니까? 뭐 배달의 민족, 요기요. 이거 좀 많이 비싸졌습니다. 근데 제주도에서 공공앱으로 개발했거든요. 먹개비라고. 그래서 한번 통계를 잡아봤습니다. 22년도에 2억 8천 하다가 23년도에 44억, 작년도에 54억. 지금은 16억까지 지금 통계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거를 활용해서 나름 적은 금액으로도 지역의 다양한 상품과 좋은 상품을 이용할 수 있겠다. 뭐 탐나는 전 환원의 좀 문제도 있고 이런 식의 도정과 구성원들이 노력도 필요해서 제주에 가면 이런 식으로 싸게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더라. 이렇게 좀 알릴 필요가 있고요. 어쨌든 결론적으로 결국에는 지속 가능한 구조의 형태로 바뀌어져야 되기 때문에 단기적인 전략과 중장기적인 전략을 병행하면서 좀 시도를 해보아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실 뭐 비수기가 끝나고 이제 본격적인 봄 성수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올해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그래도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 또 약간 개인적인 의견을 줘서 긍정적이어야만 되겠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이번에 관광공사가 뭐 2025년 놓치지 말아야 할 봄 제주관광 뭐 이렇게 상품을 내놓은 것도 있지만 좀 테마별로 해서 좀 많이 방문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거에 좀 필요하다라고 느껴지고요. 그리고 좀 협회장이 엄청나게 좀 열심히 하고 있을 텐데 육지부 수학여행과 관련된 유치 부분
물론 우리 지역 사회 전체적인 부분에서 크게 차지하지는 않지만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네. 이런 부분에서 최근 교회 체험학습을 좀 안 하려고 하는 학교 현장에서 우리 지역은 안전하다. 이런 식의 이미지를 구축하고 사건 사고에 적극 대처하고 이런 거를 통해서 뭐 안전보험도 좀 들어주고 이런 부분의 노력도 필요하고요. 어쨌든 다양한 형태의 마케팅 활동과 유치 노력 그리고 MZ 세대를 살용한 콘텐츠 개발, 뭐 홍보 이런 부분에서 노력을 하면 그래도 올해부터는 좀 긍정적이지 않겠냐. 조심스럽게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강동원 회장께서는 올 봄 시즌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예, 뭐 3월은 전통적으로 예. 관광 수요가 소폭 이렇게 줄어드는 시기입니다. 네. 근데 다만 수학여행 유치를 위해서 2월 달부터 전국 교육청을 방문해서 홍보하고 노력했습니다. 예. 근데 또 최근에 체험학습 중에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로 또 수학여행도 많이 제동이 걸렸어요. 예. 그래서 실제 학교에서는 이 사건을 계기로 인해서 학교 안전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장거리 체험학습을 미루거나 기피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서 저희들은 우려가 큰데 제주도에서 지금 우리 협회에서 지원해주는 사업 중에 하나가 수학여행 오면은 각 버스마다 안전요원을 배치를 해줍니다. 그런 또 시스템이 있어서 보조 사업을 하고 있고 또 다만 또 긍정적인 상황을 보자면은 아까 강철남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그 제주도를 또 배경으로 한 폭삭 소가수다. 유적고 배경으로 하는 그 본편이 큰 사랑을 받고 있는데 최근 그런 드라마로 인해서 그 제주의 그 긍정적인 또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을 건가 하는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뭐 덧붙여서 5월 에이펙 장관회의가 좀 제주에서 개최되지 않습니까? 제주 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되겠죠? 어떻게 좀 준비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우선 그 에이펙 유치를 위해서 제주도정을 중심으로 해서 작년에 다 함께 열심히 준비했는데 또 개최 못해갖고 아쉬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관회의 등 관련 회의가 제주에서 개최되는 만큼 철저하게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ICC 주변 호텔 인프라가 워낙 잘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만은 또 관계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손님 맞이부터 객실 또는 뭐 부대 시설 이용까지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번 장관급 고인사 회의가 끝나고 5천 명 이상 많은 국제기구 대표들이나 기업인들이 제주를 방문할 걸로 예상되고 있는데 이거를 통해서 제주가 또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수용태세를 갖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연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예, 저희도 사실 협회장님 얘기했지만 사실 기대가 큽니다. 뭐 숙박이라든지 여행이라든지 그리고 경제적 파급 효과 분명히 많이 기대를 하고 있고요. 이게 뭐 통상장관회의, 뭐 인적자원부 장관회의라든지 뭐 실무자 회의에서 5천 명 이상 예상을 하겠고 뭐 한 5월 이후부터 그리고 9월도 일부 있어서 상당히 기대가 가지는데 요걸 계기로 해서 좀 더 우리 지역에 잘 여러 가지 경제적 파급 효과가 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역 사회 뭐 향토 음식이라든지 뭐 이런 거와 연계하는 방법 그리고 런케이션, 워케이션을 새롭게 소개하는 식의 시도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통해서 우리 제주 관광이 큰 어떤 전략적인 이슈를 만들어 나가는 어떤 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오늘 순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정리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동원 회장께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관광협회는 위축되고 있는 관광객 유치를 최우선 목표로 정하고 관광업계의 경영 개선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모든 직원이 현재의 제주 관광 위기에 대한 심각성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정말 발벗고 열심히 뛰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최근의 관광객 감소로 제주 경제가 위축되면서 도민 여러분들도 위기의식을
생생하게 피부로 느끼고 있으시라 생각이 듭니다. 도민 여러분들도 관광객이나 관광업계와 같은 관광의 중요한 주체라는 인식을 가지고 밝은 미소와 따뜻한 손길로 관광객을 맞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제주 관광을 변화시키는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협회와 업계도 변화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테니까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강철남 위원께서 오늘 토론회 정리해 주시죠. 예, 많은 얘기가 있었습니다만은 결론적으로 도정을 비롯한 모든 구성원들이 큰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의 맹점을 얘기 드릴 수 있고요. 그동안 가성비가 나쁘다. 그리고 불편했던 이미지를 개선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 그리고 제주관광이 지역 경제와 어떤 효과 부분에서 연동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서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봐지고요. 물론 그리고 단순하게 관광객 증가가 목표나 그런 게 아니고 질적인 수익 증대라든지 이런 부분이 물론 필요하다라고 봐지고요. 그래서 숫자에 급급하지 말고 얼마나 더 행복해 하는지, 얼마나 더 만족하는지, 얼마나 다시 올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서 좀 고민하고 전략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봐지고요.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노력해서 미래산업과의 연계, 그리고 앞으로 기대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서 그래도 우리 제주가 진정한 형태의 글로벌 관광지로 거듭나야 한다. 이런 부분에서 구성원 자체의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 귀한 시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제주 관광의 위기는 우리 모두가 풀어나가야 할 과제입니다. 단기적인 대응을 넘어 장기적인 비전과 협력이 필요할 것이며 공공과 민간, 지역사회가 함께 머리를 맞대 지속 가능한 해법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나눈 논의가 정책적 실행과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